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2022년 4월 14일 목요일, 지금 현재 시간 12시 13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바이오 신약 주 쪽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예, 그 머크사죠. 머크사의 꿈의 항암제라고도 많이 부르죠. 키트루다. 예, 키트루다와 병역요법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볼까 합니다. 관련주들을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점에서의 주가와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의 주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 반드시 좀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한참 지나서 보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지나서 보셨는데 이게 주가나 지수가 틀리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꼭 이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 키투르다 관련주다라고 하면은 뭐 네오 이문셀, 사실은 네오 이문셀보다는 매드팩토가 굉장히 유명했죠. 예, 2년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매드팩토부터 큐리언트, 지금은 이제 거래 정지가 된 상태인데요. 큐리언트까지 해가지고 한 8개 종목을 제가 리스팅을 좀 해놨어요. 예, 이 종목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차트도 좀 보고 하면서 진행을 할 테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과거의 매드팩토가 2020년도였죠. 2020년도 초부터 RTO젠과 함께 굉장히 강한 그런 상승을 했었어요.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이제 한 15,000원, 15,000원, 16,000원, 요 정도 부근에서 13만 4천원까지 거의 뭐 9배 정도의 상승이 나오면서 맹렬했죠. 맹렬했습니다. 자, 이때 당시 여러 그 임상 재료 모멘텀을 가지고 급등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가 바로 이 키트로다 병행요법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자, 해서 키트르다 키즈라는 종목이라는 말이 생겼죠. 키트르다 키즈 종목이 무엇이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습니다. 자, 키트르다가 최근에 좀 잠잠했어요. 잠잠했던 이유가 왜 잠잠했냐면요. 그 이제 뭐 키트르다 병행요법, 뭐 특히 이제 매드팩토나 아니면 NK맥스, 뭐 한미약품 이쪽, 특히 파맵신 뭐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셨거나 아니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 키트라다의 강력한 어떤 그, 그 경쟁, 경쟁 신약 물질이라고 해야 되죠. 예, 상당히 기대를 좀 많이 모았습니다. 바로 LAG3 억제제라는 거하고요. TIGIT, 이게 뭐의 준말인지 모르겠는데 억제제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대한 그, 이 두 가지에 대한 임상 결과들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사실상 반응률이 상당히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물론 뭐 FDA에서 승인도 나오고 했습니다만은 반응률 면에서는 키트루다에 좀 못 미친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서 키트루다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좀 높아지는 그런 케이스가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키트루다는 단일 항암제 시장에서는 전 세계 1위예요. 아시는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지만은 항암제 매출 부분은 1위입니다. 항암제 매출 부분 1위고요. 의약품 중에서 휴미라 다음으로 글로벌 매출액 2위고요. 항암제 쪽으로는 매출액 1위 의약품으로 이미 등극해 있는 그런 상태죠.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강력한 경쟁 신약 물질 때문에 지난 2년 동안에 좀 힘을 못 썼던 것도 좀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이 경쟁사들의 결과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 보니 결과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 보니 다시 한번 키트로다가 예, 장기간 1위 자리를 갖다가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 이것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왜 키트로다가 병역요법이 그 유행처럼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까? 이 병역요법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요. 키트루다라는 항암제에다가 다른 신약 물질을
갖다가 병용해가지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 효과를 갖다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임상을 말하죠. 병용요법 임상이라는 거는.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키트루다의 최대의 단점은요, 반응률이 좀 낮습니다. 일반적인 반응률이 불과 2, 30%밖에 되질 않아요. 특히 대장암 있죠. 대장암과 그 다음에 췌장암 같은 경우는 반응률이 거의 제로죠. 제로다 보니 머크사에서 적극적으로 이 병역요법에 대한 임상을 유력 신약 물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과 함께 기업의 제휴를 통해 가지고 무상으로 키트루다를 제공해 주고 있죠. 우리 거 가지고 같이 병역요법 임상 한번 해봐 라는 식으로요. 그래서 그게 유행처럼 번졌었습니다. 자, 이 병역요법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바로 요 기업들이에요. 요 기업들입니다. 국내에서는요. 그리고 또 후보들도 좀 있어요. 몇몇 종목들이 병역요법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전임상에 이어서 이제 임상에 들어가기에 임박해가지고 이제 병역요법을 하겠다라고 밝힌 그런 기업들이 몇몇 군데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와 함께 이런 병역요법을 하는 것과 함께 면역 억제제라고 하죠. 이쪽을요. 이 면역 억제제,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신규 신약 물질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도 분명히 관심을 주겠죠. 키트루다하고는 좀 다른 면역 관문 억제제를 개발 중인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유한양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유틸렉스, 그죠? 뭐 랩지노믹스, 지노맨 컴퍼니 이런 기업들이 알려져 있죠. 그런 기업들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좀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매드팩토가 2020년도에 이러한 아마 임상 2상, 2회 이상, 2비상, 잘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2년 전 거라서. 어쨌든 이 병역요법에 대한 임상으로 굉장히 강한 그런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제 후속, 이게 만약에 바이오 신약 쪽이 강하게 이렇게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제2의 매드팩토가 분명히 나올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한번 이 관련주들을 한번 쭉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고 사실상 임상 2상이나 뭐 임상 2상에 대한 기대감이 항상 나온 뒤에 임상 3상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주가가 많이 빠져요. 다른 종목들 보면은 마찬가지죠. 임상 3상을 하면은 임상 3상의 중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주가가 상승하는데, 중간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고 해서 추가 상승하느냐?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다 빠집니다. 항상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를 제게 묻지 마세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만큼 어렵고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겠죠. 예. 그래서 임상 이상에 대한 이 종목들이, 글로벌 임상 이상에 대한 종목들이 사실은 가장 이제 주목을 좀 받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 현재 병역 임상을 진행 중인 이 기업들, 이 기업들에 대해서 좀 가볍게 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네오 이문셀이라는 종목이에요. 네오 이문셀. 2021년도에 상장을 했죠. 2021년도에 상장을 해가지고 주가가 아무래도 바이오 신약 섹터가 좀 많이 밀렸어요, 그동안. 그죠? 많이 밀리고 제약주까지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많이 밀리면서 같이 밀렸습니다. 상장 뒤에 이렇다 할 상승 없이 쭉 하락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밀려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최근에 반등이 살짝 좀 나오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의미가 있는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참고로 네오 이문셀은 대장암과 췌장암 환자에 대한 항암 효과를 확인한 바 있죠. 고용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지놈 앤 컴퍼니인데, 지놈 앤 컴퍼니는 단점이 있어요. 이게 글로벌 임상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 국내 임상이 국한됐을 때는 그렇게 많이 주는 걸 못 봤는데, 지노맨 컴퍼니가 담도암입니다. 담도암. 좀 생소합니다. 이 담도암에 대한 키트루다 병역요법을 국내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종목들 중에서 그나마 차트가 좀 괜찮고, 그죠? 그나마 좀 차트가 괜찮고,
명분으로, 명분. 그러니까 이제 이벤트죠, 이벤트. 임상 이벤트. 이런 걸로 따져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직은 좀 볼 필요가 없다. 요 정도 수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네오 이뮤텍도 아직은 좀 아니지 않나. 얘는 일단 한 9,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와 줘야 좀 볼만하지 않나.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근데 좀 움직임을 보면 이런 자리에서 움직임을 보면요, 좀 있어 보여요. 그죠? 있어 보입니다. 저점과 고점 좁혀가는 그런 흐름도 있고,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볼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다. 자, 지노맨 컴퍼니 담도함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 그 제넥신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제넥신도 마찬가지죠. 주가를 보면은 많이 깔렸어요. 그래서 추세가 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죠? 5주선에서 계속 밀리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5주선, 10주선에서 밀리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물론 다 내려왔냐라고 했을 때 다 내려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깔려 있는 종목을 갖다가 잡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그죠? 아직은 좀 더 이게 정배열로 좀 와줘야겠죠. 20선 위로 올라오면서. 제넥시는 자궁 경부암에 대해서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죠? 자궁 경부암에 대해서 키트로다의 병행요법이. 근데 제넥신이 하고 있는 임상들이 원치 많기 때문에 키트로다만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움직여줄지는 좀 가늠하기가 어렵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원체 많은 그런 임상 지료들이 있어가지고. 자, 파맵신이에요. 파맵신도 좀 전체적으로 좀 비슷하죠. 다 좀 바닥에 깔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파맵신은요, 삼중 음성이라는 유방암, 유방암을 갖다가 임상 원 비상, 임상 1 비상입니다. 임상 1 비상 결과를 중간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도 괜찮게 나왔었어요. 나왔었는데 일단 그렇게 주목은 좀 받지 못하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파메신 같은 경우,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린 이유가 있었겠죠. NK맥스예요. 상당히 좋죠. 상당히 좋다라는 건 아니고 아직 잘 모르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가 사실 애매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깔려 있지 않아요. 근데 참고로 NK맥스는 고용한 부분에서 임상 2A 이상, 임상 1상과 2A 이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 키트로다 단독요법을 했을 경우는 1.6개월 정도 생존 기간을 가졌는데 NK맥스 같은 경우는 병행요법을 했을 때 9개월 이상의 생존 기간을 보였습니다. 즉 효과가 확실히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효과가 확실히 있다라는 얘기일 겁니다. 이 NK맥스는 아시는 분들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NK 세포죠. NK 세포. CAR, NK. 말 그대로 면역 세포 치료제. 핫하죠. 이쪽 분야가 핫합니다. T세포, 그죠? 그리고 CAR T세포, 그 다음에 NK 세포,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는데, 그 D 뭐가 있었던가? 일단 그쪽도 있고, 해가지고 이쪽 굉장히 세포 치료제 부분이 굉장히 핫합니다. 자, 그것 때문에 위에서 움직이는 거죠. 사실은 키트로다 키즈 때문이 아니라. 그런데 주가가 올라갈 때 보면은 키트로다 키즈 같은 것도 많이 어떻게 됩니까?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면. 근데 사실은 지금 본격적으로 오르냐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여기서 쌍거점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장기선이 튼튼하게 지금 받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가줄지 아니면 계속 내내 여기서 계속 이렇게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사실은 가장 나아 보이더라고요. NK맥스가 가장 나아 보입니다. 그리고 임상 결과도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그 키트로다 키즈라는 모멘텀, 그 병행요법의 모멘텀도 분명히 모멘텀 플레이 하는데도 충분해 보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류의 흐름은요, 정말로 이거 이제 가나 봅니다 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여기서 장대 양봉을 세워도 이게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며칠 두고 봐야 돼요. 근데 가는 차트면은 며칠 두고 본다 해야지 양봉 쓴 다음에 바로 양봉이 서버리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참 이게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보유하기도 참 힘들고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가나 보다. 이제 가나 보다. 이제 가나 보다.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다시 떨어지고 또 이제 가나 보다라고 하는데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혹은 여기서 바짝 당겨버릴 수도 있고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런 류의 차트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월봉 보면은 내내 그 자리에서 지금 맨맨 돌고 있죠. 근데 분명한 거는 살려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살려놓고 있다라는 거. 거의 뭐 키트루다 병역요법 관련주 중에서는 NKMX가 가장 그 흐름 자체가 가장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와 함께 마지막으로 한미약품이에요. 요즘 한미약품이 뭐 실적이면 실적, 그 다음에 각종 그 저기 신약 많죠. 신약 임상이 들어가 있는 게 많습니다. 한미약품은 위암 부분, 위암 적응증이 위암 쪽이죠. 그러니까 위암 부분에 대해서 경구형 조절 T세포 억제제를 갖다가 개발 중에 있는데 이거를 키트루다와 함께 병역요법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신약은요, 경구형 조절 T세포는요, 한미약품이 개발한 게 아니라 랩트사라는 곳에서 개발한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알려져 있고, 최근에 신약 모멘텀 그리고 임상 3상 결과 몇몇 가지 한 두 가지가 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하죠. 그것 때문에 최근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강세가 이어질 때는 키트루다와의 어떤 병역요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럼 한미약품 같은 종목, 유한양행, 한미약품, 그 다음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니면 뭐 셀트리온, 이렇게 큰 종목들 있죠. 삼성바이오팜이라든지 이렇게 큰 종목들이 뭡니까? 올라가 주면서 키트루다 모멘텀을 갖다가 뿜어내주면 시장 바닥에다가 뿜어내주면은 관련 종목들도 중소형 바이오 종목들도 강세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 면에서 한미약품을 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기도 합니다. 자, 어떤가요? NKMX가 좀 한미약품과 NKMX가 좀 괜찮아 보이죠. 다만 아직까지는 키트루다 병역요법에 대한 시장 관심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키트루다가 당분간은 전 세계 1위라는 자리를 갖다가 압도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병역요법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는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갖다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미리미리 체크해 놓고 챙겨보고 있는 것들이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항상 시장에서는 새로운 샛별주를 좋아하죠. 새롭게 부각되는 그런 종목들, 기존부터 있었던 것보다는 혹은 시세가 크게 낮던, 조금이라도 낮던 이런 종목보다는 새롭게 부각되는 그런 종목들도 좋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트루다 병역요법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면역 항암제를 개발 중인 그런 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도 한번 좀 찾아보는 것도 찾아서 지켜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방송으로 좀 진행해 봤습니다. 방송 시간이 19분에 가깝네요. 굉장히 이번 시간은 좀 길어졌습니다. 자, 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챙겨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는 또 좋은 섹터나 아니면 시장 종목으로 진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민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